안녕하세요. 저는 박수민 교수님 강의를 듣고 인천 지역에 합격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수기를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나도 이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막연하게 상상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사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처럼 오래 공부하신 분들에게 또 공부가 처음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합격 수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강과 라이브를 병행하며 강의를 들었고 3년 연속 박수민 교수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3년 연속 박수민 교수님 강의를 들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강의력과 둘째,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반의 문제였습니다. 교수님께서 교수님께서 강의할 때 저희에게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예시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현장에서의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 또 공부 방법과 공부 계획표를 알려준 점이 공부가 무엇인지 모르는 저에게 가장 적절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누어 주시는 문제가 기출과 가장 유사한 문제라고 느껴짐과 동시에 또 많은 서술이 있었고 단순 암기를 요구하지 않은 문제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 제가 직강을 들었던 점은 진도를 미루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직접 질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 연속 공부를 하면서 컷 근처의 점수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합격생 답안과 제 답안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원인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특히 재수 이상의 선생님들께서는 꼭 이 시간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불합격의 원인은 암기는 90%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문제 적용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개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완벽한 공부법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공부법 책들을 빌려서 읽어보았습니다. 유튜브 역시 활용해 보면서 쉬는 시간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올해 역시 컷에서 얼마 차이 나지 않은 점수였지만 스스로 원인을 되짚어보고 또 나에게 가장 적절한 공부법을 찾았던 것이 교육과정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단권화 방법과 문풀 모고 공부법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활용했던 스터디 방법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단권화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단권화는 사고를 단순화하기 위해 활용한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피아제의 상징적 사고를 인출하고자 하면 개론책의 피아제 페이지, 또 그 안에 전조잡기, 그 안에 사고 특성, 상징적 사고, 설명, 예시가 하나의 내용으로 머릿속에 펼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임정 책이 너무 양이 많지도 않으면서 책 자체가 정리가 잘 되어 있기에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1차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공부를 시작할 때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목적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상 위에 그 글을 적어놓고 중간중간 목적을 잃지 않는 공부를 했습니다. 6월 시기의 공부의 목표는 단권화하기, 둘째, 진도 미루지 않기, 셋째, 개론을 끝까지 잊지 않기였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려서 먼저 단권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수 때는 유임정 책으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그 옆에 적었습니다. 줄글로 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숫자를 달아놓거나 그 옆에 제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적어 놓았습니다. 재수 시기에는 요약본으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제가 요약본을 사용한 이유는 기존의 유임정 책을 너무 많이 봐서 익숙했고 더 이상 무언가를 추가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패였는데요. 실패의 원인이 요약본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유임정과 요약본을 동시에 보다 보니 시험장에서도 이 두 가지 책이 동시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으로 개념을 더 정확하게 잡고자 생각했습니다. 시험 시간은 정말 짧고 그 시간에 가장 타당한 답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사고부터 단순화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수에는 마지막으로 제가 타이핑을 해서 단권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책을 읽고 나름대로 목차를 구성한 후 만들었고, 형광펜을 칠하며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가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 초수로 돌아가서 다시 어떤 책으로 단권화를 하겠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초수 때 마찬가지로 유임정 책으로 할 것 같습니다. 빈 여백이 많아서 추가 자료를 넣기 좋았고 내가 외워야 하는 내용이 모두 빠짐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구술 스터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도를 미루지 않고 하기 위해 저는 주 1회 구술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1, 2월은 개론, 3, 6월은 강론을 했습니다. 더불어 강론 시기에는 외워놓았던 개론이 잊혀지지 않도록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구술 선생님과 인출을 했습니다. 구술 스터디 방법은 합격 수기에 예시로 적어 놓았고요. 더불어 저는 전년도에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 내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하루 일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 눈을 뜨면 공부를 시작하고 눈을 감으면 공부를 끝냈습니다. 시간별로 정해놓지 않고 플래너에 내가 오늘 해야 될 과목을 적어놓고 차례대로 체크해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평일에는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했고 주말에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풀이 7, 8월 시기의 공부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풀 시기부터 직강을 다니면서 직강에서 앞자리를 앉고 싶었기 때문에 지하철 첫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항상 첫째 줄에 앉으면서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물어보는 질문에 열심히 대답을 했습니다. 외운 것들을 교수님과 함께 인출하는 과정에서 따로 복습하지 않아도 해당 과목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제 목표는 단권화를 읽으면서 암기하기, 또 기출 함께 보기, 문풀 내 것으로 만들기, 이 3가지였습니다. 문제풀이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주일 공부는 문제풀이반 OT에서 말씀해 주시는 계획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당 주에 풀게 될 과목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암기했습니다. 또 이제 익숙한 과목일 경우에는 누적해서 암기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꼭 전주 문풀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다른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내가 진짜 공부한 게 장기 기억에 들어간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학원에 도착하면 해당 주에 풀게 될 과목은 절대 열어보지 않고 다른 공부를 했습니다. 문풀과 강의가 끝나면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교수님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내 사고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내가 어떻게 하면 타당한 답이 될 수 있을지, 또 비슷한 문제라도 답이 다르게 나왔을 경우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조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를 풀 때 샤프로 풀었는데요. 이때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이 틀렸을 경우에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최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자세한 서술로 풀었습니다. 문제풀이 방법을 활용한 것은 파일에 남겨두었는데요. 문제의 조건이 무엇인지 형광펜으로 칠하기도 하고 그 위에 왜 틀렸는지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위에 문제의 답도 적어 놓았습니다. 답안지 역시 활용하였는데요. 답안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패드에 옮기고 답을 적고 내 답이 왜 틀렸는지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나와 어떤 부분이 모범 답안과 비슷한지 또 왜 다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풀은 문풀 시기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고 시즌에도 또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정말 내가 다시 생각해도 맞을 문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문제를 다시 풀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푸는 과정에서 서술이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주변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직강 시간에 교수님께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문풀을 단권화에 추가했던 방법은 포스트잇에 모범 답안을 모두 적어서 해당 내용 근처에 붙였습니다. 이제 문풀 답안이 2개 정도 나왔을 경우에 그 2개를 모두 적어보고 또 내 서술도 함께 적어보면서 어떤 것이 내가 가장 서술하기 쉬운 서술 방식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만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를 단권화 근처에 적고 공부할 때 함께 인출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문풀 시기에 점수 채점을 하지 않았는데요. 동그라미를 많이 치게 되면 자만심이 생겨서 더 이상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갑자기 생각나서 운 좋게 맞은 문제들조차 내 실제 실력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풀었을 때는 맞았지만 2번째, 3번째 풀었을 때는 틀렸던 문제도 있고 또 서술이 이상하게 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저도 그랬고 공부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이제 외우면 되지, 다음엔 외워서 꼭 맞출 거야 라는 편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더불어 7, 8월 시기에 기출도 함께 공부했는데요. 전년도 문제부터 13년도 문제까지 프린트를 하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 분석한 내용에 맞춰서 구술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구술 스터디 방법과 문제를 분석한 내용은 자료에 담아두었습니다. 기출 역시 단권화 사이사이에 추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공부를 하면서 문풀 그리고 기출을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출을 단권화 해당 영역에 알맞게 추가하고 중요도를 보면서 많이 출제된 부분은 더 자세하게 읽고 암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스티커를 활용하여 중요도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3번째 9월에서 11월 시기 모의고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제 목표는 일주일에 1회 독하기, 둘째 누가 봐도 완벽한 서술을 만들기, 셋째 점수 계산하지 않기, 넷째 반복하기였습니다. 1회독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과목을 일정하게 분배하고 싶었지만 저는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공부해야 될 과목을 모두 적어놓고 그 과목을 한 색으로 색칠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특히 첫 주에는 1회독을 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또 대신에 2주 동안 보지 못한 과목이 없도록 모두 공부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 이해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구술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목차는 한눈에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장으로 한 과목당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구술할 때 스터디 선생님에게 제가 만든 이 목차를 공유하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 순서대로 인출하고 반복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말하는 모의고사 데이였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직강 시간표에 맞춰서 문제를 풀고 또 강의를 듣고 오답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강 선생님들께서는 교수님께 여쭈어보는 시간이 있으니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풀과 마찬가지로 답을 쓰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답을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문제가 많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강에서 교수님께 질문하고 답을 들었던 문제가 카페에도 질문으로 함께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제가 답변을 달아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더 이해가 된 것인지
또 그 질문을 올린 선생님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로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댓글을 남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제 이해도 역시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모의고사를 보는 날에는 시험 당일이라고 생각하며 공부했습니다. 실수 노트를 읽으며 꼭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또 아직 외워지지 않은 부분을 따로 모아서 읽고 외웠습니다. 이날의 습관이 시험장의 습관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며 매주 반복했습니다. 합격 수기에 제 실수 노트도 담아보았습니다. 모의고사 시기에 가장 중요한 복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모의고사가 끝나면 어떤 과목이 나왔는지 분석해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영역별로 나누어서 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과목을 공부할 때 표를 보면서 그 모의고사를 펼치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1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8회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문제를 다시 써보고 모범 답안이랑 비교하기보다는 또 제가 쓴 것을 다른 선생님에게 공유하고 서술에서 어떻게 하면 타당한 답이 될 수 있을지 서로 물어보는 시간을 자주 가졌습니다. 서술 역시 제가 여러 방법으로 작성한 것을 예시로 담아 놓았는데요. 이게 보시면 다 정답으로 느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정답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추가할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때에도 기출을 계속해서 보았는데요. 이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변경해서 진행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 답안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것인지 짝꿍 선생님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인출했습니다. 또 거기서 내가 인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개념까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 개념을 이해하지 않았을 경우에 질문을 하면서 기출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분석해 나갔습니다. 모의고사 시기에 들어가면서 하루 일과가 일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일정한 하루 일과를 정하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4시 반에 항상 기상을 하고 꼭 씻었는데요. 씻지 않으면 8시나 9시쯤에 꼭 낮잠이 오는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씻고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며 5시부터 캠스터디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4시 반에 기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8시쯤에 일어나서 9시에 꼭 착석을 했습니다. 늦게까지 자서 만약에 4시 반에 일어나지 못하는 날에는 오늘 공부 시작부터 좌절하기보다 오늘은 늦게까지 잤으니 정말 개운하겠다, 오늘 공부 효율이 정말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점심 먹기 전에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의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활용하며 2가지 스터디를 추가했는데요. 모의고사 인출 스터디와 채점 스터디입니다. 이는 수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논술은 스터디를 통해 주 1회 피드백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더불어 기출과 실전반 문제는 모두 외웠습니다. 이때 외운 것을 2차 면접 문제에서 답변하듯이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고 문제는 말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면접 노트의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와 답 역시 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정과 법은 스터디를 구해서 문제를 내고 푸는 방법을 반복했습니다. 고시문과 회의실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시문은 100% 암기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기로 매일매일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실 역시 5일로 나누어서 보았고요. 개요도를 만들어서 공부했습니다. 큰 줄기를 중심으로 암기하고 세부 내용을 외우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것을 외우고 있는지 그 줄기를 중심으로 잊지 않으면서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교수님께서 주시는 이해자료, 실행자료, 암기 자료를 활용했고 이 역시 정확하게 암기한 후 세부 내용을
자주 읽고 외웠습니다. 문풀과 모의고사 시기에 나오게 된 문제들 역시 회의실 옆에 적어두면서 회독할 때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각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 도움이 되었던 스터디로는 공부 시간 인증 스터디, 플래너 인증 스터디, 캠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꼭 상반기 때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는 스터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 장소는 집에서 했고 최대한 공부할 때 자러 가지 않도록 자는 방과 공부하는 방을 분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2차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 발표 전에 사례 운영반을 들었습니다. 한 조가 된 선생님들과 열심히 수업을 짜고 또 교수님께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업을 짜면서 더 나은 발문이 무엇인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서로 의논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꼭 면접 노트나 수업 만능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차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집 근처에서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생각보다 컷에서 차이 나지 않은 점수를 보면서 올해는 꼭 합격할 수 있는 스터디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서 시작을 했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분이 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불안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너무 짧았고 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스터디원과 우리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열심히 해봐요라는 말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주 3회 스터디를 진행했고 계획표도 밑에 담아놓았지만 이 계획대로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계획을 따라서 스터디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면접, 수업 실현, 과정한 스터디 방법은 수기에 담아놓았으니 이 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화라고 생각합니다. 범주를 나누고 이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또 암기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실현은 평가원 지역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한번 다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유형을 약 2번씩은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 꼭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하고자 했는데요. 매일매일 내가 연습할 때 노래를 부르면서 했기 때문에 긴장되던 시험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긴장을 풀고 침착하고 안정감 있게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기에는 2차 시험 복기도 함께 담았는데요. 완벽하게 복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시험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컷 점수에 선생님들이 가장 불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험 상황에서 면접관 분들은 제가 컷 점수의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컷 플러스 10점의 신규 교사다. 더불어 신규 교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완벽을 바라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뒤집었으니 선생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는 수업과 면접 모두 1번을 뽑았는데요. 1번을 뽑은 순간 정말 당황했지만 내 이 면접과 수업이 우리 고사실에서 가장 잘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관리번호를 말할 때 1번이 아닌 항상 연습한 3번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때에도 침착하게 정정을 하고 당황하지 않고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3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3년의 시간 모두 열심히 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초수, 재수 때 암기를 많이 해놓았던 것이 올해 시험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험 보기 전에 항상 교수님께 무서웠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 날에도 또 2차 개별 지도를 받는 날에도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내 노력을 믿으면서 이렇게 버텼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완벽할 순 없었고 저 역시 많이 실패했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버티게 된다면 정말 합격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 합격 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